안녕하세요. 윤보영 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성시 쓰기 꿀팁 세 번째, 독자가 좋아하는 시 쓰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인들은 시를 쓰게 됩니다. 시인들이 적은 시는 독자들이 읽게 됩니다. 그럼 그 적은 시를 독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읽게 될까요? 그 시를 쓴 시인들은 그 시를 읽어주는 독자들이 시인의 시를 읽고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중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대중시라는 것은 시를 읽은 대중, 즉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인의 시를 읽고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베트남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민 한 분을 만났는데 얘기 도중 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시를 쓴다고 했더니 요즘 시인이라고 하려면 윤보영 시인 정도는 적어야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윤보영 시인이라 했더니 안 믿을 수밖에요. 그때 주머니에 넣고 간 포켓 시집, 요렇게 작은 시집입니다. 이 포켓 시집이죠. 바람 편에 보내는 안부. 예, 그죠. 이 포켓 시집을 선물 드리고 겨우 제가 윤보영 시인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독자가 기억해주는 시인, 어쩌면 윤보영 시인은 대중시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 하면 독자들이 먼저 떠올리는 대중시인, 윤보영 시인의 시로 대중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와 대중이 좋아하는 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깊이도 있고 시적인 매력도 있는데 독자들은 이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제가 적은 시를 제가 읽었을 때 너무 가볍고 별로라고 생각되는 시가 있었는데 독자들이 오히려 이 시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윤보영 시인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를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예, 대중시,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를 쓰는 윤보영 시인은 시로 특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로 여는 행복한 세상이라든지, 또 전국민 시인 만들기 프로젝트, 또 시가 주는 행복 속으로 여행, 일상에서 찾은 행복, 시로 떠난 여행 등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 시를 소개했습니다. 이 중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감탄하고 웃고 반응이 너무 좋았던 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를 모아서 강의할 때마다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단추나 커피시, 어쩌면 좋지, 선물, 네이클로버, 텃밭, 빈엽서, 먼지, 사랑의 깊이, 비, 행복, 이런 유형의 시들이었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독자들이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 찾아내는 이 새로운 시를 강의 때마다 강의 안에 더해 나가다 보니 독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시가 50여 편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윤보영 시인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이 50여 편 시로 강연을 만들어 강의를 하게 되었고, 강의 시간에 받은 박수 수가 이 소개한 이 시만큼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강의 평가는 만점에 가깝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번은 인력개발원,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신임 공무원들 대상으로 행복한 직장, 행복한 공무원 특강을 하는데 박수를 너무 많이 쳐서 옆 강의실에 강의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와 하니까요. 강의를 하다 보니 강의를 진행하는 사무실 직원들까지도 복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강의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일 많이 박수 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무려 38회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소개했던 시는 제가 좋아했던 시라기보다 독자들이 좋아했던 시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독자들은 결코 길다고 좋아하거나 짧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 속에 감동이 담겨야 스스로 감탄을 하거나 박수를 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윤보영 시인의 시를 예로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 시 중에 단추라는 시가 있습니다.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이 단추가 그대였다면 내 마음에 달았을 텐데. 정말 간단한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가 시비로 세워졌다면 못 믿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처럼 단추시가 시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단추 윤보영,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단추가 너였다면 내 마음에 달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먼지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지 윤보영, 너도 나처럼 외로운가 보구나. 창틀에 앉아 창밖을 보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독자들이 먼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안 좋아해도 먼지시는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지만 독자들이 좋아하는 먼지시, 제가 먼지시를 적어 발표한 적이 있는데 독자들이 SNS에 참 많이 올렸습니다. 당연히 시의 작가 윤보영 시인도 따라 홍보가 되었겠죠. 이처럼 독자들이 SNS상에 올려줄 때 작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럼 독자들이 블로그 등에 올려둔 먼지시를 모아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먼지시가 있고요. 또 요런 먼지시도 있고, 이런 먼지시 시와 요런 먼지시, 이런 먼지시, 이런 먼지시, 여기에도 6가지 먼지시가 SNS상에 올라와 있네요. 또 이런 거, 요런 거, 그죠? 시를 쓰는 시인들도 독자들이 내 시 중 어느 시를 좋아할까, 그 좋아하는 시를 찾아가지고 그 시와 같은 유형의 시를 쓰게 되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다들 참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바쁜 사람들 시선을, 그리고 또 생각을 사로잡는 시, 어쩌면 짧아도 감동을 담고 있는 감성시가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자가 좋아하는 시와 시인이 좋아하는 시는 다를 수 있다.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시는 짧아도 독자들이 좋아하면 생명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읽어주면 또 그 시가 담긴 시집을 이 독자들이 구입을 해주면은 그 시인은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